새해 첫날 헬스장에 넘쳐나던 사람들은 왜 2월이 되면 사라지는 걸까요? 더 나은 삶을 살겠다던 그 뜨거운 결심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의 의지력이 남들보다도 유독 약해서일까요? 만약 그 모든 실패의 원인이 당신의 의지력이 아니라 당신을 둘러싼 환경 때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꿈속에 들어가 함께 억지로 걷게 만드는 꿈을 걷는 자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약한 의지력을 탓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대신 당신의 성공을 자동적으로 유도하는 환경을 설계하는 건축가가 되어 나쁜 습관은 저절로 멀어지고 좋은 습관은 손쉽게 당신의 삶이 되도록 만드는 구체적인 기술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임스 클리어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 가장 강력한 통찰에 꿈을 걷는 자만의 시선과 통찰을 더불어 왜 우리의 의지력이 항상 패배하는지, 우리의 행동을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손의 정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마침내 그 손을 내 편으로 만들어 성공을 자동화하는 환경 리모델링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지력이라는 신화. 당신은 왜 항상 패배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의지력이라는 단어를 숭배에 가깝게 여기죠.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정말 의지력이 강해라고 감탄하고, 다이어트나 금연에 실패한 자신을 보며 나는 의지력이 약한 인간이야라고 자책합니다. 마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유일한 잣대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의지력이라는 근육의 크기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제임스 클리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신화에 불과하다고.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의 유명한 자아 고갈 실험을 한번 다시 떠올려 봅시다. 각 구운 초콜릿 쿠키의 유혹을 참아낸 학생들은 맛없는 물을 참았던 학생들보다 훨씬 빨리 어려운 퍼즐 풀기를 포기했습니다. 이 실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충격적인 진실은, 의지력은 무한한 자원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면 100%로 충전되었다가 저녁이 되면 방전되는 스마트폰 배터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 당신의 하루를 되돌아볼까요? 아침에 일어나 5분만 더 자고 싶은 유혹과 싸우면서 의지력 10%를 소모해버립니다. 출근길에 끼어드는 차량에 화를 내지 않으려 감정을 억누르며 15%를 더 씁니다. 직장에서 까다로운 상사의 요구를 들어주고 하기 싫은 업무를 억지로 해내며 40%를 소진합니다. 그렇게 모든 에너지가 방전된 채로 저녁에 집에 돌아온 당신에게 뇌는 가장 쉬운 길을 택하라고 속삭이죠. 오늘 하루 힘들었잖아. 소파에 누워서 치킨에 맥주 한잔 하면서 보상받을 자격이 있어. 이 상태에서 아니야, 나는 오늘부터 헬스장에 가기로 했어 라고 외치며 저항하는 것은 배터리가 1% 남은 스마트폰으로 고사양 게임을 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결과는 언제나 패배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결정 피로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소한 결정들, 아침에 뭘 입을까, 점심으로 뭘 먹을까와 같은 생각들조차 우리의 의지력 배터리를 소모시킵니다. 유명한 연구가 하나 있죠. 이스라엘의 판사들의 가석방 결정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오전에 심사를 받은 죄수들의 가석방 승인율은 약 65%였지만 오후 늦게 심사를 받은 죄수들의 승인율은 10% 미만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판사들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하루 종일 수많은 결정을 내리며 정신적 에너지가 고갈되자 그들의 뇌는 가장 안전하고 쉬운 결정, 즉 현상 유지를 선택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뇌, 특히 이성적 판단을 관장하는 전두엽은 포도당을 엄청나게 소모하는 기관이죠. 결정을 내릴 때마다 이 포도당이 소모되고 저녁이 되면 말 그대로 연료 부족 상태가 되어 더 이상 복잡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릴 힘이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스티브 잡스나 마크 저커버그가 매일 똑같은 옷을 입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 무엇을 입을까와 같은 사소한 결정에 자신의 소중한 의지력 배터리를 1%라도 낭비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성공은 강력한 의지력으로 버티는 게임이 아니라 한정된 의지력을 가장 중요한 곳에 집중시키는 자원 관리 게임이라는 사실을요. 의지력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스탠퍼드 대학의 마시멜로 실험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앞에 마시멜로를 두고 15분을 참으면 하나를 더 주겠다고 약속한 그 유명한 실험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기다린 아이들이 더 뛰어난 의지력과 자제력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후속 연구들은 더 흥미로운 사실을 밝혀냈죠. 마시멜로를 참아낸 아이들은 무작정 의지력으로 버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의식적으로 마시멜로를 쳐다보지 않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다른 곳을 보며 아예 유혹이 없는 내면의 환경을 스스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의지력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유혹을 피하는 전략을 사용한 거죠. 당신이 매일 밤 유혹에 무너지는 이유는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의지력 배터리가 방전되었을 뿐이며 유혹을 피하는 전략이 없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의지력을 단련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애초에 의지력을 쓸 필요가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환경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 당신을 조종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방금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면 그것은 당신이 원해서 한 행동일까요? 아니면 당신의 눈앞에 놓인 스마트폰이 당신에게 행동하라고 명령한 것일까요? 제임스 클리어는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은 의지력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라고 말합니다. 환경은 우리의 행동을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손과도 같습니다. 우리 뇌의 행동 시스템은 네 가지 단계, 신호, 열망, 반응, 보상의 고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행동을 촉발시키는 첫 번째 방아쇠가 바로 신호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신호는 단연 시각적 신호거든요. 네덜란드의 한 병원에서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병원 구내식당의 음료 코너에 물과 탄산음료가 함께 진열돼 있었거든요. 연구진은 그저 그 진열대의 배치를 바꾸어 물병을 탄산음료보다 눈에 더 잘 띄는 곳에 두었습니다. 그 결과 몇 달 만에 탄산음료 판매량은 11.4% 감소했고 물 판매량은 25.8% 증가했습니다. 병원 측은 물을 더 마십시다라는 캠페인을 벌이지도 않았고 사람들의 의지력에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환경의 시각적 신호를 바꾸는 것만으로 수백 명의 행동을 바꾼 것입니다. 영국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정부는 국민들의 연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신청해야 가입되는 방식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가입되고 원치 않으면 탈퇴 신청해야 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단지 기본값을 바꿨을 뿐인데 기업 연금 가입률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이것이 바로 환경 설계의 힘입니다. 당신의 집과 사무실은 당신의 습관을 유도하는 수많은 신호들로 가득 찬 공간이죠. 소파에 놓인 리모컨은 당신에게 TV를 보라고 속삭이는 신호입니다. 식탁 위에 놓인 과자 한 봉지는 당신에게 간식을 먹으라고 유혹하는 신호죠. 침대 머리맡에 놓인 스마트폰은 잠들기 전까지 의미 없는 스크롤을 하라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우리는 이 신호들과 매일같이 의지력만으로 싸우려 했고 당연하게도 매일 밤 패배했던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삶의 행동 탐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당장 당신의 공간을 둘러보며 당신의 행동을 유발하는 신호들을 찾아보십시오. 당신이 책을 읽게 만드는 신호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운동을 거르게 만드는 신호는 무엇입니까? 당신을 미루게 만드는 신호는 무엇일까요?
그 신호들을 종이에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처음으로 당신을 조종하던 보이지 않는 손의 정체를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는 실행 의도라는 강력한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겠다고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운동을 해야지라는 막연한 목표 대신 나는 퇴근 후 집에 오자마자 거실에 있는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유튜브를 보며 20분간 홈트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행위가 왜 강력할까요? 이것은 당신의 뇌에 미래의 특정 시간과 장소를 당신이 원하는 행동을 실행하라는 예약된 신호로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운동을 할까 말까 고민하며 의지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뇌는 자동적으로 계획된 행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일단 정체를 파악한 적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그 신호들을 내 편으로 만들 시간입니다. 세 번째는 성공을 위한 환경 리모델링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의 정체를 파악했다면 이제 당신은 당신의 성공을 위한 환경을 직접 설계하는 행동 건축가가 되어야 합니다. 제임스 클리어는 습관을 바꾸는 첫 번째 법칙으로 분명하게 만들어라를 제시합니다. 좋은 습관의 신호는 최대한 잘 보이게, 자주 보이게 만들라는 의미죠. 그리고 그 반대 법칙, 보이지 않게 만들어라는 나쁜 습관을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당신의 목표가 매일 아침 책 읽기라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의 환경을 어떻게 리모델링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는 보이게 만들기입니다. 잠들기 전 당신이 읽을 책을 침대 위 베개 바로 위에 펼쳐 놓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스마트폰이 아니라 책이 가장 먼저 보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보이지 않게 만들기입니다. 스마트폰 충전기는 침실이 아닌 거실이나 다른 방에 둡니다. 아침에 알람을 끄기 위해 그리고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만지기 위해 당신은 물리적으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해야만 합니다. 이 작은 마찰력이 당신이 나쁜 습관으로 빠져드는 것을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장벽이 됩니다. 여기에 제임스 클리어의 또 다른 강력한 규칙인 2분 규칙을 적용해 봅시다. 이 규칙은 새로운 습관을 시작할 때 2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시작할 때 가장 큰 저항을 느끼죠. 책 한 권 읽기는 거대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만 책 한 페이지 읽기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매일 운동하기는 막막하지만 운동복으로 갈아입기는 2분이면 충분합니다. 일단 운동복을 입고 나면 운동을 시작할 확률은 비약적으로 높아지죠. 환경 설계와 2분 규칙의 조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표는 매일 책 읽기, 환경 설계는 베개 옆에 책을 둔다. 2분 규칙은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베개 옆에 책을 딱 한 페이지만 읽는다. 이것이 바로 습관 형성의 관문입니다. 일단 관문을 통과하면 한 페이지만 읽으려 했던 당신은 어느새 10페이지를 읽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하나의 공간, 하나의 목적 원칙을 강조합니다. 만약 당신이 침대에서 일도 하고 밥도 먹고 휴식도 취한다면 당신의 뇌는 침대라는 공간을 어떤 신호와 연결해야 할지 몰라 혼란을 겪습니다. 결국 침대는 이도저도 아닌 집중도, 휴식도 방해하는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가능하면 공간의 목적을 분리하셔야 됩니다. 소파는 휴식과 대화를 위한 공간, 책상은 오직 일을 위한 공간, 침대는 오직 잠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책상에 앉는다는 행동 자체가 당신의 뇌에 이제 집중할 시간이라는 강력한 스위치를 켜주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진짜 열쇠가 우리의 의지력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했죠. 더 이상 나는 의지력이 약해라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약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잘못된 환경 속에서 불리한 싸움을 계속 해왔을 뿐입니다.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유혹에 저항할 필요가 거의 없는 환경을 만든 사람이 결국 승리합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가장 중요한 목표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 당신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책상 위를 치우는 것, 내일 아침 입을 운동복을 꺼내놓는 것.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의지력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삶의 가장 위대한 건축가입니다. 당신의 꿈 곁에서 함께 조용히 걷는 꿈을 걷는 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